꿀밤 책방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두꺼비 나루의 전설 1장 나루터에 사는 착한 처녀. 옛날, 아주 먼 옛날, 전라남도 광양 땅에는 두치강이라 불리는 강줄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강물은 늘 맑고 고요해서 아침이면 물 한 개가 피어오르고 저녁이면 은빛 물결이 반짝였지요. 두치강 근처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 나루터엔 혼자 사는 처녀 하나가 살았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냥 강처녀라고 불렀어요. 강처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았지만 늘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매일 강물을 떠서 밥을 짓고 남는 시간엔 동네 어르신들 댁에 쌀도 갈고 김치도 담가 주었지요. 아이고, 강처녀 없었으면 우린 어쩔 뻔했나 몰라. 저 처녀는 참말로 복받을 팔자요. 마을 어르신들은 강처녀가 지나갈 때마다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강처녀는 그 말에 고개를 숙이며 웃었어요. 아니에요. 전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에요. 그렇게 조용하고 평화롭던 어느 날이었어요. 강처녀가 저녁밥을 지으려고 부엌에서 솥에 쌀을 안치고 된장찌개를 끓이던 때였어요. 문 밖에서 이상한 푸득푸득 소리가 들렸지요. 잠시 뒤 문이 삐걱 열리더니 누가 쿵 하고 뛰어들었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세상에 커다란 두꺼비 한 마리가 부엌 안으로 폴짝폴짝 뛰어들어왔지 뭐예요. 눈은 동그랗고 피부는 울퉁불퉁, 등에 젖은 흙이 잔뜩 묻은 두꺼비였어요. 어머나, 넌 어디서 온 거니? 푸득. 두꺼비는 말은 못했지만 꼭 말을 하는 듯 눈을 끔뻑이며 강처녀를 올려다봤어요. 그러곤 방금 끓여놓은 찌개가 담긴 솥뚜껑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지요. 배가 고픈 거구나. 기다려봐. 강처녀는 솥에서 밥 한 숟갈을 퍼서 작은 뚝배기에 담고 찌개 한 국자도 떠서 두꺼비 앞에 놓아주었어요. 두꺼비는 감사하다는 듯 눈을 끔뻑이며 조심조심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우적우적, 꿀꺽꿀꺽. 생각보다 아주 맛있게 먹었지요. 하하하, 잘 먹네. 혼자 떠도느라 배 많이 고팠겠구나. 그날 저녁, 두꺼비는 부엌 구석에서 몸을 말고 잠이 들었어요. 강처녀는 가만히 두꺼비를 보다가 말했어요. 이왕 우리 집에 온 김에 아예 같이 살래? 부엌 한켠에 흙을 모아 네 집을 만들어 줄게. 그 말대로 강처녀는 부엌 구석에 작은 흙집을 만들어주고 두꺼비가 편히 지낼 수 있게 해주었답니다.
그렇게 두꺼비와 강처녀의 특별한 동거가 시작되었지요. 2장 밥솥 옆 두꺼비. 두꺼비는 부엌 한켠 흙으로 지어진 작은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강처녀는 매일 아침 밥을 지을 때마다 두꺼비 목도 함께 챙겼어요. 찬바람 부는 겨울에도 띄약볕이 내려쬐는 여름에도 말이에요. 두꺼비야, 오늘은 무나무 반찬이야. 네가 좋아할지 모르겠네. 푸득. 두꺼비는 말 대신 끔뻑끔뻑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흡사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두꺼비는 하루에도 몇 번씩 처녀를 따라다녔어요. 밭에 나가면 두꺼비는 처녀 곁에 앉아 땅을 퍽퍽 파기도 하고, 빨래터에 가면 두꺼비는 발을 담그고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개울가에 내려오는 물고기를 깜짝 놀라 튀게 만들기도 했죠. 이놈, 물고기 다 도망가잖아. 처녀는 툭툭 웃으며 두꺼비 등을 톡 쳤어요. 두꺼비는 미안하다는 듯 눈을 찌푸리며 접으며 다시, 눈을 찌푸리듯 접으며 다시 살금살금 움직였지요. 어느새 마을 사람들도 강처녀 집에 두꺼비를 알고 있었어요. 강처녀 집에 그 소뚜껑만한 두꺼비 산다더라. 어쩐지 밥이 맛있나 보지. 밥 냄새만 맡아도 그리 크다니. 동네 아이들은 저마다 강처녀집 담벼락 너머로 두꺼비를 슬쩍 엿보곤 했어요. 얘들아, 두꺼비가 눈 깜빡였다. 우와, 마치 사람 같아. 두꺼비는 아이들이 와도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이들이 주는 풀잎이나 도토리를 받아먹는 척하고 어느 날은 작은 개구리를 따라 뛰어놀기도 했죠. 그렇게 세월은 흘러 어느덧 새해가 지났어요. 두꺼비는 점점 더 커졌어요. 처음엔 손바닥만하던 몸집이 이제는 진짜 소뚜껑만큼 커졌지요. 등에 돋은 혹도 불룩불룩해지고 살도 통통해졌어요. 배는 반질반질 윤기가 흐르고 눈동자는 커다란 단지 뚜껑처럼 또렷해졌지요. 어느 날 처녀가 말했어요. 두꺼비야, 너 나 없이 살 수 있겠니? 이제 네가 없으면 내 집이 너무 조용할 것 같아. 두꺼비는 말없이 그녀 곁으로 슬금슬금 다가와 다리로 그녀 옷자락을 살짝 끌어당겼어요. 마치 걱정 마요, 나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듯 말이에요. 그날 밤 강처녀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어요. 세상에 태어나 혼자 살아가는 게 참 쓸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말 못하는 두꺼비 하나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하구나. 그 말 못하는 친구는 사실 말보다 더 많은 걸 전하고 있었던 셈이에요. 하지만 평화로운 날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해 여름, 마을엔 비가 내리고 또 내렸어요. 방울방울
주르륵 주르륵 어느새 빗줄기는 줄을 놓은 듯 쏟아졌고 두치강은 꿈틀꿈틀 성을 내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걸 바꿀 커다란 일의 시작이었답니다. 3장 큰 물이 오던 밤. 그해 여름은 유난히도 비가 잦았어요. 처음엔 촉촉하고 반가운 여름비였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비는 멈출 줄 몰랐어요. 이상하네. 벌써 나흘째 비가 오고 있어. 강처녀는 부엌 처마 밑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중얼거렸어요. 장독대 뚜껑은 며칠 전부터 엎어놓았고 마루 밑에도 작은 개울이 생겨 있었지요. 심지어 부엌 바닥도 축축해져서 두꺼비의 흙집도 눅눅해지고 말았어요. 두꺼비야, 괜찮니? 흙집이 무너질 것 같아. 처녀는 흙을 새로 덧발라 주었지만 밤이 깊을수록 비는 더 거세졌지요. 전등도 우르르 쿵쿵 마치 하늘에서 북을 치는 듯 울렸지요. 그리고 그날 밤에 마침내 큰일이 벌어졌어요. 강이다! 두치강이 넘쳤어! 마을 어귀에서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고 이웃집 아낙들은 짐을 싸들고 언덕 위로 뛰어가고 있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물이 저렇게 차올라. 얘들아, 어서 저쪽으로 가자. 강처녀도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다 깜짝 놀랐어요. 두치강이 마치 괴물처럼 꿈틀거리고 범람하고 있었고 이미 강가 논밭은 바다처럼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물살은 순식간에 마을까지 밀려들었고 순둥이 송아지가 매여있던 말뚝까지 쓸려가며 둥둥 떠내려갔지요. 안 돼, 순둥이야. 처녀는 부랴부랴 문을 닫으려 했지만 물살은 벌써 마당까지 들이닥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쿵! 집이 흔들렸고 바닥에 미끄러지며 처녀는 발을 엇디뎌 마당으로 넘어졌어요. 등 뒤로 차가운 강물이 쏟아져 들어오더니 그녀의 몸을 휙 감싸 안고 그대로 쓸려가기 시작했지요. 으악! 살려줘요. 누가 좀 도와줘요. 그녀는 발버둥 쳤지만 무서운 물결 앞에서는 힘이 없었어요. 이리 위청, 저리 위청, 나뭇가지와 집단이 뒤섞인 강물에 휘말려서 처녀는 점점 멀리 떠내려갔어요. 두꺼비야, 도와줘. 바로 그때였어요. 풍덩! 무엇인가 커다란 것이 물에 뛰어드는 소리가 들렸고 등줄기처럼 넓은 무언가 그녀 옆으로 다가왔어요. 부르르르르. 그건 다름 아닌 두꺼비였어요. 소뚜껑만한 몸집에 등에는 둥그런 혹이 빗물에 반짝이고 있었지요. 두꺼비는 물살을 가르며 바삐 헤엄쳐 왔고 처녀 앞에 척 하고 엎드렸어요. 그 모습은 마치 어서 내 등에 타요 라고 말하는 듯 했어요. 두꺼비야, 너 정말... 처녀는 울먹이며 두꺼비의 등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두꺼비는 뒷다리를 힘껏 뻗어 물살을 가르기 시작했어요. 퍼덕 퍼덕. 강한 물결이 거세게 밀려왔지만 두꺼비는 물에 휩쓸리지 않고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갔어요. 바위가 튀어나온 곳에서는 처녀가 부딪히지 않도록 등을 높이 들었고, 부러진 나뭇가지가 떠내려올 땐 몸을 돌려 막기도 했지요. 두꺼비야, 조금만 더 힘내. 마침내 저 멀리 언덕 기슭에 풀이 보였고, 두꺼비는 마지막 힘을 다해 첨벙 물을 튀기며 기슭으로 올라왔어요. 처녀가 강에 발을 딛는 그 순간 두꺼비는 덜썩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두꺼비야, 괜찮아? 하지만 두꺼비는 숨을 고르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처녀는 깜짝 놀라 두꺼비를 흔들며 말했어요. 두꺼비야, 정신 차려. 여기까지 와줬잖아. 나 살렸잖아. 하지만 두꺼비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작은 숨결 하나 없이 조용히 누운 채 마치 편히 쉬는 듯한 모습이었지요. 두꺼비야,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구나. 처녀는 흐느끼며 두꺼비를 꼭 끌어안았어요. 그 품 안에서 따뜻했던 우정의 기억이 조용히 흘러내렸답니다. 4장 언덕에 잠든 친구. 밤새도록 하늘은 울었고 강물은 속삭이듯 소리 없이 흘렀어요. 강처녀는 기슭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고 두꺼비 곁을 지켰어요.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고 옷은 축축하게 달라붙었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두꺼비야, 네가 날 살렸어. 그런데 넌...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눈빛은 누구보다 따뜻했어요. 이튿날 아침 비가 그쳤어요. 강물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언덕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거기 누구 없어요? 사람 살았소? 여기 좀 봐요. 누군가가 언덕 너머에서 소리쳤고 강처녀는 조용히 일어나 손을 흔들었어요. 그녀 옆에 조용히 누워있는 두꺼비를 본 마을 사람들은 놀라며 다가왔어요. 어머, 저게 그 유명한 두꺼비 아니야? 소뚜껑만 하다더니 정말 크네. 그런데 죽은 거야? 강처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두꺼비가 나를 구했어요. 큰 물에 휩쓸려 떠내려 가던 날 저를 등에 태우고 여기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힘까지 다 써버리고 이렇게. 마을 사람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저 커다랗고 희한하게 생긴 두꺼비가 그렇게도 깊은 정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요. 강처녀는 마을 어르신의 도움을 받아 언덕 너머 양지 바른 곳에 두꺼비를 묻었어요. 비가 그친 따뜻한 햇살 아래
작은 흙무덤이 만들어졌고 그녀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정성스럽게 절을 올렸어요. 두꺼비야, 너랑 같이 있던 시간이 고맙고 소중했어. 앞으로도 네가 좋아하는 무나물과 된장국 잊지 않고 올릴게. 그날 이후 강처녀는 매년 같은 날 두꺼비가 그녀를 구해준 그날을 잊지 않고 조용히 제사를 지냈어요. 부침개를 부치고 찰밥을 짓고 무나물과 된장국을 정성껏 차려서 두꺼비 무덤 앞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지요. 두꺼비야, 오늘도 왔단다. 처녀의 조용한 목소리는 해마다 언덕 위에 울려 퍼졌어요. 그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퍼졌고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두꺼비 무덤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짐승이라니 사람보다 낫다야. 강처녀도 참 고운 심성을 지녔고 사람들은 두꺼비와 처녀의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새 강처녀는 늙고 늙어 허리가 굽었지만 두꺼비 무덤에는 잡초 하나 없이 깨끗했답니다. 신기한 건 두꺼비 무덤은 세월이 지나자 점점 단단해지며 두꺼비 모양의 돌처럼 모양이 바뀌어갔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언덕 기슭이 두꺼비 나루라고 불리게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강을 섬진이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섬은 바로 두꺼비를 뜻하는 말이었고 진은 나루를 뜻했답니다. 즉 두꺼비가 건너던 나루, 섬진강. 이름 하나에도 따뜻한 은혜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5장 강물에 잠긴 두꺼비 바위. 세월은 흐르고 흘러 어느덧 마을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아이들이 자라고 예전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갔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결코 사라지지 않은 것이 있었지요. 바로 섬진강 기슭 언덕 아래 바위 하나였어요. 그 바위는 참 이상하게 생겼어요. 등은 볼록하고 앞다리는 짧고 굵으며 뒷다리는 살짝 움츠린 모습. 꼭 물속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디려는 자세였지요. 이상하게 저 바위는 누가 다듬은 것도 아닌데 꼭 두꺼비처럼 생겼어. 정말이네.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흙에 혹도 있잖아. 동네 아이들은 그 바위를 두고 두꺼비 바위라고 불렀어요. 그 바위는 평소에는 또렷하게 잘 보였지만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면 어느 순간 강물에 잠겨 자취를 감추곤 했답니다. 바위가 없어졌어. 아니야, 강물 아래 잠겨 있을 거야. 그리고 마침내 이 바위에 얽힌 이야기가 풍수지리와도 엮이게 되었어요. 어느 날 마을로 풍수쟁이 노인이 찾아왔어요. 그는 큰 삿갓을 쓰고 긴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는 강가를 돌며 바위를
유심히 살폈지요. 이 바위 범상치 않구먼. 이건 단순한 돌덩어리가 아니야. 누군가를 지켜주려는 오래된 망자의 기운이 느껴져.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에 모여들었어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자네들, 이 마을이 예전보다 더 평온하고 물도 맑고 장사도 잘 되는 것 같지 않나? 그러고 보니 그래요. 요즘 나루토의 배가 끊이질 않아요. 손님도 늘고. 풍수쟁이 노인은 지팡이로 바위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어요. 이 바위는 두꺼비 형상을 한 진의 수호석이야. 물속에 잠기면 마을이 복을 받고 밖으로 드러나면 기운이 흩어지지. 그러니 해마다 장마철마다 이 바위가 강물 아래 꼭꼭 숨어야 마을이 번창할 거라네. 그 말은 마치 주문처럼 마을 사람들 사이에 퍼져갔어요. 두꺼비 바위가 물에 잠겨야 복이 들어온다네. 아이고, 그럼 우리 마을은 참 복받은 동네로구먼. 비가 올 때마다 바위가 물에 잠기니 말이야.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장마가 오면 강가를 살폈고, 바위가 물에 잠기면 쌀밥에 된장국을 끓여 두꺼비 바위 쪽으로 절을 했어요. 올해도 두꺼비가 잘 쉬고 있겠지요? 고맙습니다, 두꺼비님. 우리 마을을 지켜주셔서. 아이들도 어른도 모두가 그 바위를 살아있는 존재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그 전설의 시작에는 바로 오래전 한 처녀와 말 못하는 한 두꺼비의 우정이 숨어 있었지요. 강처녀는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두꺼비와 함께 바위 속에 남아 있었어요. 강물은 말없이 흘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도 두꺼비 형상을 한 바위는 늘 그 자리에 있었답니다. 두꺼비 나루의 전설 1장 나루터에 사는 착한 처녀. 옛날, 아주 먼 옛날, 전라남도 광양 땅에는 두치강이라 불리는 강줄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강물은 늘 맑고 고요해서 아침이면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저녁이면 은빛 물결이 반짝였지요. 두치강 근처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 나루터엔 혼자 사는 처녀 하나가 살았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냥 강처녀라고 불렀어요. 강처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았지만 늘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매일 강물을 떠서 밥을 짓고 남는 시간엔 동네 어르신들 댁에 쌀도 갈고 김치도 담가 주었지요. 아이고, 강처녀 없었으면 우린 어쩔 뻔했나 몰라. 저 처녀는 참말로 복받을 팔자요. 마을 어르신들은 강처녀가 지나갈 때마다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강처녀는
그 말에 고개를 숙이며 웃었어요. 아니에요. 전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에요. 그렇게 조용하고 평화롭던 어느 날이었어요. 강처녀가 저녁밥을 지으려고 부엌에서 솥에 쌀을 안치고 된장찌개를 끓이던 때였어요. 문 밖에서 이상한 푸득푸득 소리가 들렸지요. 잠시 뒤 문이 삐걱 열리더니 누가 쿵 하고 뛰어들었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세상에 커다란 두꺼비 한 마리가 부엌 안으로 폴짝폴짝 뛰어들어왔지 뭐예요. 눈은 동그랗고 피부는 울퉁불퉁, 등에 젖은 흙이 잔뜩 묻은 두꺼비였어요. 어머나, 넌 어디서 온 거니? 푸득. 두꺼비는 말은 못했지만 꼭 말을 하는 듯 눈을 끔뻑이며 강처녀를 올려다봤어요. 그러곤 방금 끓여놓은 찌개가 담긴 솥뚜껑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지요. 배가 고픈 거구나. 기다려봐. 강처녀는 솥에서 밥 한 숟갈을 퍼서 작은 뚝배기에 담고 찌개 한 국자도 떠서 두꺼비 앞에 놓아주었어요. 두꺼비는 감사하다는 듯 눈을 끔뻑이며 조심조심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우적우적, 꿀꺽꿀꺽. 생각보다 아주 맛있게 먹었지요. 하하하, 잘 먹네. 혼자 떠도느라 배 많이 고팠겠구나. 그날 저녁, 두꺼비는 부엌 구석에서 몸을 말고 잠이 들었어요. 강처녀는 가만히 두꺼비를 보다가 말했어요. 이왕 우리 집에 온 김에 아예 같이 살래? 부엌 한켠에 흙을 모아 네 집을 만들어 줄게. 그 말대로 강처녀는 부엌 구석에 작은 흙집을 만들어주고 두꺼비가 편히 지낼 수 있게 해주었답니다. 그렇게 두꺼비와 강처녀의 특별한 동거가 시작되었지요. 2장 밥솥 옆 두꺼비. 두꺼비는 부엌 한켠 흙으로 지어진 작은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강처녀는 매일 아침 밥을 지을 때마다 두꺼비 목도 함께 챙겼어요. 찬바람 부는 겨울에도 띄약볕이 내려쬐는 여름에도 말이에요. 두꺼비야, 오늘은 무나무 반찬이야. 네가 좋아할지 모르겠네. 푸득. 두꺼비는 말 대신 끔뻑끔뻑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흡사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두꺼비는 하루에도 몇 번씩 처녀를 따라다녔어요. 밭에 나가면 두꺼비는 처녀 곁에 앉아 땅을 퍽퍽 파기도 하고, 빨래터에 가면 두꺼비는 발을 담그고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개울가에 내려오는 물고기를 깜짝 놀라 튀게 만들기도 했죠. 이놈, 물고기 다 도망가잖아. 처녀는 툭툭 웃으며 두꺼비 등을 톡 쳤어요. 두꺼비는 미안하다는 듯 눈을 찌푸리며 접으며 다시, 눈을 찌푸리듯 접으며 다시 살금살금 움직였지요. 어느새 마을 사람들도
강처녀 집의 두꺼비를 알고 있었어요. 강처녀 집에 그 소뚜껑만한 두꺼비 산다더라. 어쩐지 밥이 맛있나 보지. 밥 냄새만 맡아도 그리 크다니. 동네 아이들은 저마다 강처녀집 담벼락 너머로 두꺼비를 슬쩍 엿보곤 했어요. 얘들아, 두꺼비가 눈 깜빡였다. 우와, 마치 사람 같아. 두꺼비는 아이들이 와도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이들이 주는 풀잎이나 도토리를 받아먹는 척하고 어느 날은 작은 개구리를 따라 뛰어놀기도 했죠. 그렇게 세월은 흘러 어느덧 새해가 지났어요. 두꺼비는 점점 더 커졌어요. 처음엔 손바닥만하던 몸집이 이제는 진짜 소뚜껑만큼 커졌지요. 등에 돋은 혹도 불룩불룩해지고 살도 통통해졌어요. 배는 반질반질 윤기가 흐르고 눈동자는 커다란 단지 뚜껑처럼 또렷해졌지요. 어느 날 처녀가 말했어요. 두꺼비야, 너 나 없이 살 수 있겠니? 이제 네가 없으면 내 집이 너무 조용할 것 같아. 두꺼비는 말없이 그녀 곁으로 슬금슬금 다가와 다리로 그녀 옷자락을 살짝 끌어당겼어요. 마치 걱정 마요, 나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듯 말이에요. 그날 밤 강처녀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어요. 세상에 태어나 혼자 살아가는 게 참 쓸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말 못하는 두꺼비 하나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하구나. 그 말 못하는 친구는 사실 말보다 더 많은 걸 전하고 있었던 셈이에요. 하지만 평화로운 날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해 여름, 마을엔 비가 내리고 또 내렸어요. 방울방울, 주르륵 어느새 빗줄기는 줄을 놓은 듯 쏟아졌고 두치강은 꿈틀꿈틀 성을 내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걸 바꿀 커다란 일의 시작이었답니다. 3장 큰 물이 오던 밤. 그해 여름은 유난히도 비가 잦았어요. 처음엔 촉촉하고 반가운 여름비였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비는 멈출 줄 몰랐어요. 이상하네. 벌써 나흘째 비가 오고 있어. 강처녀는 부엌 처마 밑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중얼거렸어요. 장독대 뚜껑은 며칠 전부터 엎어 놓았고 마루 밑에도 작은 개울이 생겨 있었지요. 심지어 부엌 바닥도 축축해져서 두꺼비의 흙집도 눅눅해지고 말았어요. 두꺼비야, 괜찮니? 흙집이 무너질 것 같아. 처녀는 흙을 새로 덧발라 주었지만 밤이 깊을수록 비는 더 거세졌지요. 전등도 우르르 쿵쿵 마치 하늘에서 북을 치는 듯 울렸지요. 그리고 그날 밤에 마침내 큰일이 벌어졌어요. 강이다! 두치강이 넘쳤어! 마을 어귀에서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고 이웃집 안악들은 짐을 싸들고 언덕 위로 뛰어가고 있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물이 저렇게 차올라. 얘들아, 어서 저쪽으로 가자. 강처녀도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다 깜짝 놀랐어요. 두치강이 마치 괴물처럼 꿈틀거리고 범람하고 있었고, 이미 강가 논밭은 바다처럼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물살은 순식간에 마을까지 밀려들었고, 순둥이 송아지가 매여있던 말뚝까지 쓸려가며 둥둥 떠내려갔지요. 안 돼, 순둥이야. 처녀는 부랴부랴 문을 닫으려 했지만 물살은 벌써 마당까지 들이닥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쿵! 집이 흔들렸고 바닥에 미끄러지며 처녀는 발을 엇디뎌 마당으로 넘어졌어요. 등 뒤로 차가운 강물이 쏟아져 들어오더니 그녀의 몸을 휙 감싸 안고 그대로 쓸려가기 시작했지요. 으악! 살려줘요. 누가 좀 도와줘요. 그녀는 발버둥 쳤지만 무서운 물결 앞에서는 힘이 없었어요. 이리 위청, 저리 위청, 나뭇가지와 집단이 뒤섞인 강물에 휘말려서 처녀는 점점 멀리 떠내려갔어요. 두꺼비야, 도와줘. 바로 그때였어요. 풍덩! 무엇인가 커다란 것이 물에 뛰어드는 소리가 들렸고, 등줄기처럼 넓은 무언가 그녀 옆으로 다가왔어요. 부르르르르. 그건 다름 아닌 두꺼비였어요. 소뚜껑만한 몸집에 등에는 둥그런 혹이 빗물에 반짝이고 있었지요. 두꺼비는 물살을 가르며 바삐 헤엄쳐 왔고 처녀 앞에 척 하고 엎드렸어요. 그 모습은 마치 어서 내 등에 타요 라고 말하는 듯 했어요. 두꺼비야, 너 정말... 처녀는 울먹이며 두꺼비의 등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두꺼비는 뒷다리를 힘껏 뻗어 물살을 가르기 시작했어요. 퍼덕, 퍼덕. 강한 물결이 거세게 밀려왔지만 두꺼비는 물에 휩쓸리지 않고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갔어요. 바위가 튀어나온 곳에서는 처녀가 부딪히지 않도록 등을 높이 들었고, 부러진 나뭇가지가 떠내려올 땐 몸을 돌려 맞기도 했지요. 두꺼비야, 조금만 더 힘내. 마침내 저 멀리 언덕 기슭에 풀이 보였고, 두꺼비는 마지막 힘을 다해 첨벙 물을 튀기며 기슭으로 올라왔어요. 처녀가 강에 발을 딛는 그 순간 두꺼비는 덜썩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두꺼비야, 괜찮아? 하지만 두꺼비는 숨을 고르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처녀는 깜짝 놀라 두꺼비를 흔들며 말했어요. 두꺼비야, 정신 차려. 여기까지 와줬잖아. 나 살렸잖아. 하지만 두꺼비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작은 숨결 하나 없이 조용히 누운 채 마치 편히 쉬는 듯한 모습이었지요. 두꺼비야,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구나. 처녀는 흐느끼며 두꺼비를 꼭
끌어안았어요. 그 품 안에서 따뜻했던 우정의 기억이 조용히 흘러내렸답니다. 4장 언덕에 잠든 친구. 밤새도록 하늘은 울었고 강물은 속삭이듯 소리 없이 흘렀어요. 강처녀는 기슭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고 두꺼비 곁을 지켰어요.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고 옷은 축축하게 달라붙었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두꺼비야, 네가 날 살렸어. 그런데 넌...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눈빛은 누구보다 따뜻했어요. 이튿날 아침 비가 그쳤어요. 강물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언덕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거기 누구 없어요? 사람 살았소? 여기 좀 봐요. 누군가가 언덕 너머에서 소리쳤고 강처녀는 조용히 일어나 손을 흔들었어요. 그녀 옆에 조용히 누워있는 두꺼비를 본 마을 사람들은 놀라며 다가왔어요. 어머, 저게 그 유명한 두꺼비 아니야? 소뚜껑만 하다더니 정말 크네. 그런데 죽은 거야? 강처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두꺼비가 나를 구했어요. 큰 물에 휩쓸려 떠내려 가던 날 저를 등에 태우고 여기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힘까지 다 써버리고 이렇게. 마을 사람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저 커다랗고 희한하게 생긴 두꺼비가 그렇게도 깊은 정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요. 강처녀는 마을 어르신의 도움을 받아 언덕 너머 양지 바른 곳에 두꺼비를 묻었어요. 비가 그친 따뜻한 햇살 아래 작은 흙무덤이 만들어졌고 그녀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정성스럽게 절을 올렸어요. 두꺼비야, 너랑 같이 있던 시간이 고맙고 소중했어. 앞으로도 네가 좋아하는 무나물과 된장국 잊지 않고 올릴게. 그날 이후 강처녀는 매년 같은 날 두꺼비가 그녀를 구해준 그날을 잊지 않고 조용히 제사를 지냈어요. 부침개를 부치고 찰밥을 짓고 무나물과 된장국을 정성껏 차려서 두꺼비 무덤 앞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지요. 두꺼비야, 오늘도 왔단다. 처녀의 조용한 목소리는 해마다 언덕 위에 울려 퍼졌어요. 그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퍼졌고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두꺼비 무덤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짐승이라니 사람보다 낫다야. 강처녀도 참 고운 심성을 지녔고 사람들은 두꺼비와 처녀의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새 강처녀는 늙고 늙어 허리가 굽었지만 두꺼비 무덤에는 잡초 하나 없이 깨끗했답니다. 신기한 건 두꺼비 무덤은 세월이 지나자
점점 단단해지며 두꺼비 모양의 돌처럼 모양이 바뀌어갔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언덕 기슭이 두꺼비 나루라고 불리게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강을 섬진이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섬은 바로 두꺼비를 뜻하는 말이었고 진은 나루를 뜻했답니다. 즉 두꺼비가 건너던 나루, 섬진강. 이름 하나에도 따뜻한 은혜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5장 강물에 잠긴 두꺼비 바위. 세월은 흐르고 흘러 어느덧 마을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아이들이 자라고 예전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갔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결코 사라지지 않은 것이 있었지요. 바로 섬진강 기슭 언덕 아래 바위 하나였어요. 그 바위는 참 이상하게 생겼어요. 등은 볼록하고 앞다리는 짧고 굵으며 뒷다리는 살짝 움츠린 모습. 꼭 물속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디려는 자세였지요. 이상하게 저 바위는 누가 다듬은 것도 아닌데 꼭 두꺼비처럼 생겼어. 정말이네.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흙에 혹도 있잖아. 동네 아이들은 그 바위를 두고 두꺼비 바위라고 불렀어요. 그 바위는 평소에는 또렷하게 잘 보였지만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면 어느 순간 강물에 잠겨 자취를 감추곤 했답니다. 바위가 없어졌어. 아니야, 강물 아래 잠겨 있을 거야. 그리고 마침내 이 바위에 얽힌 이야기가 풍수지리와도 엮이게 되었어요. 어느 날 마을로 풍수쟁이 노인이 찾아왔어요. 그는 큰 삿갓을 쓰고 긴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는 강가를 돌며 바위를 유심히 살폈지요. 이 바위 범상치 않구먼. 이건 단순한 돌덩어리가 아니야. 누군가를 지켜주려는 오래된 망자의 기운이 느껴져.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에 모여들었어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자네들, 이 마을이 예전보다 더 평온하고 물도 맑고 장사도 잘 되는 것 같지 않나? 그러고 보니 그래요. 요즘 나루토의 배가 끊이질 않아요. 손님도 늘고. 풍수쟁이 노인은 지팡이로 바위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어요. 이 바위는 두꺼비 형상을 한 진의 수호석이야. 물속에 잠기면 마을이 복을 받고 밖으로 드러나면 기운이 흩어지지. 그러니 해마다 장마철마다 이 바위가 강물 아래 꼭꼭 숨어야 마을이 번창할 거라네. 그 말은 마치 주문처럼 마을 사람들 사이에 퍼져갔어요. 두꺼비 바위가 물에 잠겨야 복이 들어온다네. 아이고, 그럼 우리 마을은 참 복받은 동네로구먼. 비가 올 때마다 바위가 물에 잠기니 말이야.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장마가 오면 강가를 살폈고 바위가 물에 잠기면 쌀밥에
된장국을 끓여 두꺼비 바위 쪽으로 절을 했어요. 올해도 두꺼비가 잘 쉬고 있겠지요? 고맙습니다, 두꺼비님. 우리 마을을 지켜주셔서. 아이들도 어른도 모두가 그 바위를 살아있는 존재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그 전설의 시작에는 바로 오래전 한 처녀와 말 못하는 한 두꺼비의 우정이 숨어 있었지요. 강처녀는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두꺼비와 함께 바위 속에 남아 있었어요. 강물은 말없이 흘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도 두꺼비 형상을 한 바위는 늘 그 자리에 있었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